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절 앞두고 고향 오가는 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갈 길을 재촉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길이 밀리지는 않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가족을 기다리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고속도로는 명절답게 통행량이 많아 온종일 답답한 흐름이 반복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오전 일찍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절정에 이른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3시경 돼서야 모두 해소됐는데요. 현재 대구 경북권의 고속도로 교통 상황 원활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도동에서 동대구 분기점 일대로 속도 떨어졌는데요. 4시경 들어서 모두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경주에서 추풍역까지 전 구간 괜찮습니다. 이어서 가장 어려웠던 구간 중앙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 동명휴게소인데요. 춘천 방향으로 칠곡에서 다부까지 약 12km 정도 속도 떨어졌습니다. 정체는 오후 3시 되면서 모두 해소됐고요. 현재는 양방향으로 소통 상태 좋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구 교통량 56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일인 오늘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장거리 운전하시기 전 차량 점검 꼭 하시고 특히 졸음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분들은 이번 소식에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구시립희망원이나 80cc 등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온갖 비리 의혹과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대교구는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고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구시립희망원을 30여 년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1990년대 후반 30대 생활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둔기로 맞아서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구방이 저거 막 어떤 능력을 들고냐 가는데 누가 저거 만보예요. 이제 영웅이야. 희망원 내부인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이런 폭행치사 의혹으로 숨진 사람은 최소 3명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희망원을 조사해서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0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1명은 병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희망원 원장 신부는 생활인 부식비를 부풀려 비자금으로 수억 원을 만든 뒤 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현직 신부 2명이 감옥에 가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가톨릭대에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비로 10여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수억 원이 대구대교구로 들어갔다고 이 대학교 전직 총장 신부가 폭로한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교구장인 조한길 대주교가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법을 어기고 260억 원을 멋대로 쓴 사실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속 병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재단 등에 보낸 전출금 1,280억 원 중 635억 원을 외부 회계 감사 자료에서 빠뜨려 부정회계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80cc에서도 30년 동안 현 시세로 280억 원에 이르는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대교구장인 조한길 대주교는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 장애인 시설을 세웠고 이곳에 후원금이 몰렸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이곳을 아주 사유화해서 개인만의 어떤 그런 왕국 같은 시설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희망원 사태라든가 아까 가톨릭 병원이라든가 가톨릭 대학교 이런 것들은 진짜 새 발을 피고 정말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런 집단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모든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문건을 외부에 알렸다면서 최고위급 원로 신부를 정직시켰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구대교구를 비판한 임성무 전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명절에 고향 관련 우울한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경북 지역 농촌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일수록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세금 걷기도 점점 힘들어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란 말조차 사치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위군은 올해 재정 자립도를 5.2%로 예상합니다. 해마다 5%대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한 해 3,300억 원 예상 가운데 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1,7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북 다른 군 단위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청도, 성주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 재정 자립도가 예상됩니다. 자체 수입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통 보면 국비 예산 편성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 뭐 신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부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따오고 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더 빨리 줄어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정부에 손을 더 벌리게 되고 자치는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역량은 위축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FC가 올 시즌부터 홈으로 쓸 대구 축구 전용구장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올봄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될 축구 전용구장을 서건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 북구 옛 시민운동장 자리에 위치하게 될 대구 축구 전용구장.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된 공사는 19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준공됐습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는 7m에 불과하고 독특한 알루미늄 구조는 응원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장 외관은 어느덧 공사를 마무리했고 내부 공사와 함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식 개막 행사는 리그 개막 일정에 맞췄습니다. 이곳 전용구장에서는 대구FC 공식 개막전 행사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제주와 첫 경기를 가지고요. 3일 뒤인 3월 12일에는 광주 에버그랜드와 ACL 조별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전용구장 시대에 맞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펼쳐져 더욱 팬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ACL 출전권을 쥔 대구FC는 3월 1일 전북과의 K리그 공식 개막전에 이어 바로 호주로 이동해 멜버른을 상대로 아시아 무대에 나섭니다. FA컵 우승으로 대구 스타디움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 대구FC는 새 축구 전용구장 시대를 맞아 설 연휴에도 이어지는 중국 전지훈련을 통해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대구 경북 출신 주자들이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의원과 최고위원에 나선 윤재호, 김광림 의원은 오늘 낮 서문시장을 방문해 설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며 지역 민심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경북 성주군 선남면 한 수출용 고급 꽃 포장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건물과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9명은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승률 경북 청도 군수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에 넘긴 이 군수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